자, 이번에 저희가 할 게,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레이스업을 해볼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자, 레이스업을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해볼 거고요. 스트랩이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표현이랑 마지막에는 이제 리본을 달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클로로 가볼게요. 자, 클로로 가시면 라이브러리 창에 클로 언더바 트레이닝 A 폴더 들어가시면 자, 12번 레이스업 보이시죠? 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레이스업 표현하기 전 그냥 이제 반팔이 있습니다. 자, 이 친구를 더블 클릭을 해서 불러올게요. 자, 다들 불러오셨죠? 자, 불러오시고 보면은 자, 사이드로 뷰를 돌려볼게요. 그리고 팔 쪽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레이스업을 표현해야 되는 분량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어떤 식으로 작업할 건지 제가 대충 틀을 하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 제가 화살표로 가리킨 부분들이 이제 레이스업의 구멍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레이스업 구멍들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턴을 만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패턴이 들어갔다 나왔다 보일 수 있게 봉제를 해서 붙여줄 거예요. 자, 봉제를 해서 붙여주고 끝에는 이제 리본 의상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리본 의상 파일을 사용해서 이렇게 끝에 달아줄 예정입니다. 자,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패턴 창으로 가볼게요. 자, 패턴 창으로 가서 자, 화면에서 보이는 오른쪽 소매를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확대하면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베이스라인으로 구멍이 생겨야 되는 자리에 그려져 있죠. 자, 그러면 저희는 자, 트레이스 툴을 사용을 해서 이 구멍들을 트레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자, Shift 키를 사용을 해서 일단 반쪽만 한번 해볼게요. 자, 화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 대각선에 있는 원들만 이렇게 트레이스 툴로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이때는 Trace as Internal Line Shape 툴로 저희가 내부 선분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다 되셨으면은 이제 저희는 이 구멍을 만들 내부 선분을 선택을 하고 이제 반대쪽에도 보면은 베이스라인을 저희가 바꿔줘야 되잖아요. 내부 선분으로. 근데 물론 이때도 똑같이 트레이스 툴로 사용을 하시면 되지만 지금 저희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 건지 미리 설명을 드리면 이 저희가 선택한 방향의 내부 선분을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할 건데 복사 붙여넣기를 할 때 좌우가 뒤집힌 방향의 원들을 복사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혹시 좌우 반전 붙여넣기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면은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트랜스폼 패턴 툴로 자, 선택을 하고 이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그냥 같은 방향 붙여넣기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자, 근데 저희는 좌우가 뒤집힌 내부 도형을 복사를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일단은 저희가 카피를 먼저 할게요. 자, 카피를 먼저 하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패턴 밖에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위에서 두 번째 보면은 자, 미러 페이스트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미러 페이스트를 하게 되면은 좌우가 반전된 내부 도형이 붙여넣기가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쪽 원의 내부 선분과 기초선을 맞춰서 붙여넣기 하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구멍으로 사용할 부분의 베이스라인들을 다 내부 도형으로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내부원을 이제 구멍으로 제가 표현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게 저희가 이제 방금 전에 배웠던 Convert Hole을 사용을 해서 뚫어주면 되겠거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구멍을 뚫어서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제가 한번 짧게 보여드릴게요. 화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일단 원 하나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얘를 Convert Hole을 사용을 해서 뚫어서 표현을 해도 되지만 저희는
좀 더 안정적인 시뮬레이션함과 더불어서 구멍 위에다가 이제 스트랩을 봉지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이 구멍을 컷앤소를 해서 일단 절개를 시켜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자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자, 일단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구멍 패턴이 절개가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작업할 거냐면 이 구멍 패턴에 패브릭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 패브릭을 추가하는 이유를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패브릭을 추가한 다음에 이 패브릭에는 오퍼시티를 0으로 줄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자, 오퍼시티를 0으로 주게 되면 실제로는 얘가 패턴이 들어있지만 비주얼적으로는 투명도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뚫려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여기까지는 뭐 구멍을 뚫어서 표현하는 방법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대신에 저희가 이제 왜 컷앤소우를 해서 표현하는지 알려드리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트랩 패턴을 이렇게 만들 거라고 했어요. 자, 얘를 이제 봉제를 해서 저희는 이 구멍 패턴 안에 이렇게 내부 선부를 만들어주고 스트랩 패턴을 구멍 패턴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봉제를 해줄 거예요. 자, 얘는 이제 투명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투명도 없는 패브릭 넣어주시고 자, 여기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은 자, 마치 이 스트랩이 구멍 안에서 나오는 것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여기까지 한번 다 같이 해볼 건데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구멍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내부 도형을 모두 컷앤소우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랜스폼 패턴 툴로 이 내부 도형들을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컷앤소우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죠. 자, 저처럼 이렇게 패턴과 구멍 패턴이 겹쳐져 있으시다면은 슬리브를 살짝 위로 옮겨서 이런 식으로 겹쳐져 보이지 않게 위치만 조금 바꿔줄게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다 되셨으면은 이제 저희는 이 패턴의 투명도를 적용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구멍 패턴에다가 스트랩을 연결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멍 패턴의 중앙에다가 스트랩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제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멍 패턴 가운데 보시면은 특별한 선분이 없어서 제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구멍 패턴 가운데에 연결이 되는 내부 선분을 그려줄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인터널 폴리곤 라인 툴 선택해 주시고 자, 구멍 패턴 보면은 정 가운데 아래 위로 검은색 직선점이 있을 거예요. 다들 보이시죠? 자, 그래서 저희는 내부 선분을 이런 식으로 점과 점을 이어서 하나하나 다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방법이 되죠. 근데 뭐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딱 스냅하기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인트와 포인트를 연결하는 게 작업하는데 조금 더 빠르더라고요. 자, 다 되셨으면은 자, 이제 저희가 이 구멍 패턴에 또 옵션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줄 거예요. 자, 어떤 옵션을 추가할 건지 설명을 드리면 자, 시뮬레이션 했을 때 이제 이 구멍의 조각들이 이제 막 주름이 잡히거나 찌그러지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좀 이 구멍을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단단하게 만들 거냐면 이 구멍 패턴에 저희는 본드, 심지를 붙여줄 거예요. 한번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 구멍 패턴들을 Shift 키를 사용을 해서 선택을 하고 자, 선택을 하고 Property 에디터 창에서 이제 본드 위치 아실 거예요. 자, 여기 본드 스카이브. 일단 기본적으로 메뉴가 닫혀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 버튼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드롭다운 메뉴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본드 체크가 해제되어 있는데 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 구멍 패턴의 심지가 붙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뮬레이션 하면은 이 구멍 패턴이 좀 더 단단하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심지까지 넣어 주셨으면은 이제 저희는 구멍 패턴에 투명도가 들어간 패브릭을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패턴에
한 번에 다른 패브릭을 넣는 방법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패턴 창에서 저희가 다른 패브릭을 넣어야 되는 패턴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선택된 패턴에 특정 패브릭이 바로 적용되게 하는 방법은 오브젝트 브라우저 창의 패브릭 리스트에서 카피 오른쪽에 보면은 Assign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이 Assign을 클릭하게 되면은 새로운 패브릭이 추가가 되면서 바로 저희가 선택했던 선택했던 패턴에 패브릭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쵸? 자, 한번 패브릭 3번이군요. 3번 선택해보면은 이렇게 선택된 패턴 핑크색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파시티를 적용을 해볼게요. 지금은 오파시티가 100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파시티를 0까지 낮춰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는 이렇게 불투명했던 패턴이 오파시티를 수정하면서 투명하게 바뀌게 되고요. 자, 아바타의 살이 비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대신에 지금 안쪽에는 패턴이 차 있다 보니까 패턴에 그려져 있던 내부 선부는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이제 다음 저희는 이제 스트랩을 달아 볼 거예요. 자, 스트랩은 일단 저희가 렉탱글 툴로 패턴을 만들어서 해볼 건데 지금 저희가 스트랩에 대한 정확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임의의 크기의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스트랩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자, 일단은 제일 처음으로, 자, 요렇게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스트랩을 먼저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패턴에서, 자, 요런 크기의 스트랩을 먼저 하나 만들어야겠죠. 자, 패턴 창에서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저희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 클릭, 드래그 해서 스트랩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스트랩을 만들게 되면은, 지금 투명도가 들어가 있는 패브릭이 선택이 되어 있어서, 지금 패턴이 바로 투명해질 거예요. 이때는, 자, 트랜스폼 패턴 툴로 해당 패턴 선택하고, 투명도가 없는 패브릭 2번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트랩 패턴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자, 요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봉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아바타 창에서 기즈모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자, 제가 기즈모로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연결이 될지 보여드리면 화면에서 봤을 때 맨 왼쪽에 있는 원과 화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서 위에서 두 번째 구멍 패턴이 서로 봉제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봉제를 해볼게요. 자, 헷갈리시면은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패턴 창에서 패턴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작업을 해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봉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스트랩의 사이드 길이만큼 똑같은 길이를 구멍 패턴의 가운데에 봉제를 해줄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이제 세그먼트 소잉 툴, 선분 제공 툴을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안쪽에 있는 내부 선분과 스트랩의 사이드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스트랩에 주름이 잡힐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때 프리 소잉 툴을 사용을 해서 스트랩의 사이드를 먼저 봉제해 주시고 구멍 패턴의 가운데의 내부 선분에 가셔서 같은 길이만큼 봉제.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수직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오른쪽에서 두 번째 원의 봉제. 자, 그리고 시뮬레이트 해볼게요. 자, 시뮬레이트 하면은,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붙었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랩 같은 패턴은 되게 작은 패턴이기 때문에 입자 간격을 일단은 파리클 디스턴스를 10이나 5까지 낮춰주고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저희는 10까지 한번 낮춰보도록 하고 구멍 패턴의 경우에는 더 작은 패턴이기 때문에 입자 간격을 5까지 낮춰주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나머지 스트랩 작업하기 전에 지금 부분적으로 입자 간격을 낮춰줬잖아요. 그래서 좀 저희가 빠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선택한 이 슬리브와 스트랩 구멍을 제외한 나머지 패턴들은
deactivate 패턴을 해서 비활성화 시켜놓고 원활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이제 바로 다음 스트랩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스트랩은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생성이 되는 스트랩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교차되는 스트랩을 이렇게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해요. 자, 먼저 기존에 만들었던 스트랩을 Ctrl C, Ctrl V 복사 붙여넣기 해주신 다음에, 자, 아바타 창에 보면은 일단은 같은 방향으로 복사 붙여넣기가 되게 되죠. 자, 이때 어디에 봉제가 돼야 될지 헷갈리시면은 먼저 복사된 패턴을 기즈모를 사용해서 이렇게 돌려서 3D 창에서 이렇게 맞춰놓고 작업을 해주셔도 돼요. 저도 뭐 패턴 창에서 똑같이 돌려볼게요. 자, 돌리고, 자, 프리소잉 툴로 스트랩 패턴의 정 가운데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뮬레이션. 네, 요렇게. 그 다음 또 바로 아래 또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Ctrl C, Ctrl V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 자, X자로 계속 만들어 볼게요. 자, 똑같이 방향 헷갈리시면은 이렇게 회전 시켜주셔도 되고, 패턴 창에서도 이렇게 회전 시켜주셔도 되고요. 똑같이 프리소잉 툴로 정 가운데에 봉제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X자로 교차되는 스트랩을 계속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까지 아래쪽까지 끝까지 직접 해보시고 안 되는 부분 있으면은 바로 말씀해 주세요. 도와드릴게요. 자, Select Move 툴로 해당 부분을 클릭을 할게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넣고 싶은 부분의 위치를 피킹 포인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 Select Mesh 툴 선택해 주시고 자, 드래그해서 저희가 넣고 싶은 부위를 자,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다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시뮬레이션 일단 꺼져 있는 상태에서 해당 부분을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하게 되면은 기즈모가 나오게 되죠. 자, 이 기즈모에서 파란색 축을 사용해서 패턴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은 저처럼 이렇게 꼬이면서 모두가 다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반대로 들어간 부분을 다시 빼주시면 되겠죠. 자, Select Mesh 툴로 빼야 되는 부분 선택을 하고 클릭 기즈모로 쏙 빼주시면은 이렇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이 돌아가 버렸어요. 자, 이 부분 또한 Select Mesh 툴로 다시 돌려서 시뮬레이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잘 안 되시나요? 잠깐만요. 저도 꼬인 부분을 수정만 조금 하고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계속 이어서 저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 피킹 포인트로 확인해 주시고, 자, Select Mesh 툴로 선택하신 다음에 드래그해서 넣어주시고 시뮬레이션. 마찬가지로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 Select Mesh로 Select Move 툴로 패턴 창에서 선택하신 다음에 Select Mesh 툴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 선택, 그리고 드래그해서 넣어주시고 시뮬레이션.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부분들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시뮬레이션 해줄게요. 네, 저도 얼른 해놓고 돌아다니면서 도와드릴게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됩니다. 다 되셨나요? 조금 남으셨네요.
자, 다 되셨으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저희가 해볼 게 일단은 레퍼런스 이미지처럼 몸판이랑 자, 이제 스트랩에 물성을 넣어 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일단은 리본을 저희가 불러와서 끝에 붙여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라이브러리 창에 보면은 저희 리본 JPEG 파일 보이시죠? 의상 파일 보이시죠? 자, 얘를 그냥 드래그 앤 드롭해서 불러오게 되면은 이제 지금 불러져 있던 의상이 교체되면서 리본만 달랑 남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기존의 의상에 추가로 이 리본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JPEG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Add to Workspace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얘를 Add to Workspace를 클릭하면 Add 옵션 켜져 있죠. 그리고 OK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리본을 굳이 패턴으로 만들지 않아도 이렇게 리본 의상 파일이 불러와집니다. 저처럼 이렇게 다들 리본 매듭 불러오셨나요? 자, 그러면 얘를 저희는 이제 의상 끝에 달아줄 거예요. 자, 의상 끝에 달 때 가장 끝에 있는 구멍 패턴에 봉제를 해주면 되겠죠. 자, 저는 패턴을 이렇게 레이스업 있는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자, 이렇게 이 양끝을 이렇게 화살표로 가리킨 원에다가 봉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양끝이 패턴에서 어딘지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아바타 창에 Select Move 툴로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위치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 끝을 구멍 패턴의 중앙에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본 봉제까지 끝났으면은 저희가 이제 리본을 다시 솜에 붙여 볼 건데요. 자, 이때 물론 그대로 시뮬레이션 해도 되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리본을 제외한 나머지 패턴들을 저희가 프리즈 시켜 놓고 이 리본을 시뮬레이션에서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리본을 제외한 나머지 패턴을 선택을 해야겠죠. 자, 이때 물론 하나하나 다 선택을 해도 되지만 지금 패턴 조각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간편하게 리본 패턴을 제외한 나머지 패턴을 선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패턴 창에서 트랜스폼 패턴 툴을 선택해 주시고 리본 패턴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리본 패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다양한 메뉴가 나오는데 자, 이 중에서 자, 인버트 섹션 보이시죠? 자, 인버트 섹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리본 패턴을 제외한 나머지 패턴들이 전체 선택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패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희가 프리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즈 하고, 자,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자, 시뮬레이션 하면은 이렇게 리본이 깔끔하고 안정적이게 달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시뮬레이션 된 걸 확인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전체 선택되어 있는 패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언프리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시뮬레이션해서 한번 잘 달렸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문제없이 잘 달리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떤 작업을 할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끈을 보면은, 자, 이 스트랩을 보면, 자, 모든 끈들 이제 구멍 위에를 보시면은 전부 다 밖으로 올라와 있어요. 자, 원래라면 이 끈이 이제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려면 이제 끈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표현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표현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모든 끈들이 구멍 밖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밀어 넣고 밖으로 올라와야 되는 부분들을 끌어낼 거예요. 이때 이제 저희가 어떤 기능을 사용하냐면, 자,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Select Mesh 툴을 사용해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밀어 넣었다가 당겼다가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제가 먼저 어떤 식으로 할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자, 끈 보시면은 제가 화살표로 가리킨 여기 파란색 이 부분들, 자, 이 부분들이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제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이 패턴에서 어느 부분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라이브러리 창을 숨겨서 좀 화면을 키워볼게요. 자, 그럼 이제 아바타 창에서 자, 셀렉트 툴로 저희가 넣어야 되는 부분을 선택을 하면은 자, 패턴 창의 피킹 포인트로 그 부분이 표시가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자, 셀렉트 메시 툴로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영역이 지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한번 클릭하면 기즈모가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기즈모를 안으로 밀어 넣고 자, 시뮬레이션 해주시면은 깔끔하게 저희가 밀어 넣은 부분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요 부분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선택하면은 이렇게 피킹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Select Mesh 툴로 선택을 하고 기즈모로 밀어 넣어 줄게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자,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표현이 되죠. 자, 이 방법 그대로 이제 아래쪽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 자, 이 부분 선택해 주시면은 패턴에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Select Mesh 툴로 선택. 너무 영역이 작게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박스 형태로 이렇게 셀렉이 되는데, 자, 뭔가 라쏘 형태로 바꿔서 선택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꾹 눌러주시면 드롭다운 메뉴로 셀렉트 메시가 박스 형태로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라쏘 형태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셀렉트 메시 라쏘 선택해 주시고 클릭 드래그 해서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기지모를 사용해서 안으로 넣어주고 시뮬레이션. 자, 마찬가지로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화살표로 가리킨 이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고 지금 안쪽에 있는 이 조각이 밖으로 이렇게 올라와야겠죠. 자, 먼저 선택하면은 자, 이 부분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똑같이 선택해 주시고 기존으로 밀어넣고 지금 선택이 깔끔하게 안 돼서 전체가 다 들어가지 않네요. 자, 이럴 때는 자, 패턴을 좀 더 선택하기 쉽게 서로 떨어뜨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셀렉트 메시 혹은 박스 툴로 자, 선택을 하고 안으로 넣고 시뮬레이션. 이 부분은 다행히 저절로 빠졌네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쭉 보다가 자, 이 부분 제가 선택한 이 부분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자, 셀렉트 메시 툴 선택하고 안으로 밀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자, 이 부분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반복 작업을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일단은 빨리 마무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끈이 자연스럽게 교차되는 것을 저희가 표현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저희가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자, 스트랩과 몸판에 저희가 이제 패브릭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창 다시 켜볼게요. 자, 라이브러리 창에 보시면은 자, 테이프에 들어갈 패브릭 이렇게 하나랑 자, 몸판에 들어갈 패브릭 보이시죠? 자, 이 두 개를 저희가 의상에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패브릭을 저희가 먼저 오브젝트 브라우저 창에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더블 클릭해서 추가를 하셔도 되고, 드래그 앤 드롭 사용하셔서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스트랩이랑 몸판에 패브릭을 넣어볼 건데요. 자, 라이브러리 창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스트랩에 들어갈 패브릭 1개, 몸판에 들어갈 패브릭 1개, 이렇게 따로따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창에 있는 이 패브릭을 먼저 오브젝트 브라우저 창에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아시는 것처럼 더블 클릭해서 추가를 하셔도 되고, 드래그 앤 드롭 사용하셔서 오브젝트 브라우저 창에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럼 먼저 저희는 몸판에 한번 패브릭을 추가를 해볼게요. 자, 트랜스폼 패턴 툴로 몸판 패턴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스트랩 패턴이랑 이 구멍 패턴을 제외한 나머지 패턴들을 선택을 해서 넣어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 끈 패턴들도 끈 패턴들만 선택을 해서 자, 이 스트랩 물성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적용된 거 확인이 되죠.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은 물성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더 두꺼운 스트랩을 표현해야 된다. 자, 그럴 때에는 이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스트랩 패턴의 두께를 또 더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께가 1mm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머지 스트랩 패턴 선택해 주시고 Add Thickness Rendering 수치를 1까지 올려줄게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레이스업까지 한번 표현을 해 보았는데, 그 다음은 여기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실제 실무에서 의상 작업 하시다 보면은 레이스업 같은데 아일렛이 다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일렛 표현하는 방법까지 한번 추가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화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아일렛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일렛은 일단은 저희는 이 버튼 툴을 사용해서 달아볼 거예요. 자, 일단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버튼 툴을 선택한 다음에 그러면 아일렛을 어디에 달 건지 알려드리면 저희가 이 구멍 패턴 위에 이렇게 아일렛을 달아줄 거예요.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패턴, 자, 일단은 자, 기본 단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일단 단추를 달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단추가 표현이 되죠. 자, 근데 알고 계신 아일렛과는 전혀 다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단추를 달고 이 디폴트 버튼의 모양을 바꿔줄 건데, 모양 바꾸는 방법 오브젝트 브라우저 창에서 바꾸고 싶은 버튼 선택해 주시고 바로 아래쪽에 보면은 저희가 선택한 버튼에 대한 프로퍼티가 나오게 되죠. 그 중에서 저희는 여기 쉐입을 바꿔볼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쉐입의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 오른쪽에 저희가 클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단추의 이 모양을 바꿀 수 있게 삼각형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삼각형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은 다양한 종류의 단추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일렛 모양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제가 화살표로 가리킨 모양의 아일렛을 한번 바꿔볼게요. 아일렛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일단 이제 크기가 안 맞을 거예요. 자, 크기도 한 윗들을 0.5까지 한번 줄여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일렛이 박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주의해 주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무심코 시뮬레이트를 하게 되면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시뮬레이트 하게 되면은 단추와 의상들이 이렇게 충돌을 하기 때문에 아일렛이 밖으로 튀어나와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꼭 시뮬레이션 하시기 전에 해주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자, 저희는 Select Move 버튼 툴로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Property 에디터 창에 보시면은 저희가 옵션을 하나 해제해 주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이 컬리전 보이시죠? 저희는 충돌 처리 옵션을 꺼줄 거예요. 자, 충돌 처리를 체크 해제해서 껐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자, 시뮬레이트 하면은 자, 의상을 이렇게 잡아당겨도 아일렛과 의상이 충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달려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주의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달렸는데 옆에서 보면은 아일렛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아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시뮬레이션 꺼주시고, 자, 아바타 창에서 Select Move 버튼 툴로 클릭을 하면 위치를 이동할 수 있게 기즈모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기즈모로 이런 식으로 밀어 넣어서 아일렛의 위치를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죠. 자, 이렇게 아일렛을 이제 달아볼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꺼주면은 이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꺼져 있죠, 충돌 처리가. 그쵸? 얘를 킬게요. 자, 키고 시뮬레이션 하면은 이렇게 아일렛과 의상이 충돌하게 되면서 밖으로 튀어나와 버릴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위치를 안정적으로 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다시 처음부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3D 창에서 버튼 툴을 선택을 합니다. 자, 버튼 툴 선택을 하고 아바타 창에서도 단추를 달 수 있지만 저희는 2D 패턴 창에 구멍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 정 가운데를 클릭을 해서 단추를 일단 달아줄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전에 예제로 보여드린다고 아일렛을 바꿔놨는데 기본으로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달게 되면 일단 모양도 맞지 않고 크기도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먼저 모양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오브젝트 브라우저 창에 가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버튼 선택해 주시고, 자, 프로퍼티 가셔서 쉐입을 아일렛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꾸고, 자, 이제 크기까지 위드를 저는 한 0.5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이제 아바타 창에서 Select Move 툴로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 두께가 보이게 되면서 아일렛이 이렇게 달리게 되죠.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시뮬레이션 하지 말고 꼭 콜리전, 자, Select Move 툴로 버튼 선택한 다음에 프로퍼티 가셔서 콜리전 체크 해제 해주시고, 자, 시뮬레이션 한번 해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끄고 이제 기즈모로 아일렛의 위치를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나머지 버튼들은, 자, Select Move 버튼 툴로 2D 패턴 창에 있는 버튼을 Ctrl C, Ctrl V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게 되면은 충돌 처리가 꺼진 아일렛들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가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뭐 복사 붙여넣기를 한 번에 해놓고 나머지의 아일렛 위치를 기즈모를 사용을 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일렛들도 한번 다 같이 표현을 해볼게요. 저도 얼른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막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해놓게 되면은 위치가 아마 깔끔하게 다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꼭 시뮬레이션 끄고 이 단추의 위치들을 한 번 더 기즈모로 수정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위치를 다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저희가 반대쪽을 완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반대쪽도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또 작업이 너무 길어지겠죠.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반대쪽 소매를 지워줄게요. 자, 지우고, 자, 다 지울게요. 반대쪽에 있는 부분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열심히 작업했던 소매와 레이서 패턴들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에서 시메트릭 패턴으로 복제를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복사 붙여넣기가 되면서 반대쪽에 소매가 생기죠. 그럼 얘를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작업할 거냐면 기즈모로 일단은 붙어야 되는 위치에 가서 배치를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이 돼야 되는 소매 말고 나머지를 프리즈를 해줄 거예요. 프리즈 해주고, 자, 시뮬레이션 하면은 이제 굳이 나머지 쪽은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한 번에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언프리즈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일렛은 이제 붙여넣기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일렛 붙여넣기 하기 위해서는
Select Move 버튼 툴로 아일렛 패턴 드래그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Duplicate to Symmetric Pattern 해주시면은 반대쪽에 똑같이 아일렛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일렛 보면은 이제 어떤 부분은 한 번씩 또 재배치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도 위치를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성도 높이기 해주시면은 작업이 끝나는데,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해볼 게 하나 더 있어요. 자, 의상의 아래쪽 보면 이제 턴백 분량 보이시나요? 자, 여기 턴백 분량이 베이스라인으로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턴백 분량 표현하기 전에 앞판과 뒷판의 중심들을 서로 머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넥 안에 들어가는 이 라이닝들도 다 머지 해줄게요. 자, 머지 해주시고 이제 턴백 분량 이제 아마 직접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트레이스 툴로 자, 턴백 위치에 있는 베이스라인 내부 선분으로 바꿔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턴백 분량의 닫힌 도형 저희가 패턴으로 복사하기 위해서 트레이스 툴로 선택,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트레이스에서 패턴 해서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뒷판도 똑같이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턴백 분량들을 몸판 아래쪽에 프리소잉 툴 사용을 해서 제봉해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마찬가지로 패턴 외곽선, 제공선 겹치는 부분은 턴드로 바꿔주시고요. 자, 뒷판도 똑같이 봉제해서 붙여줄게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자, 지금 보면은 근데 턴백 분량에 스트랩 패브릭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몸판과 똑같은 패브릭 일단 넣어주시고, 그다음 배치하실 때는 슈퍼임포스 언더를 사용해서 턴백을 몸판 아래에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몸판 안쪽에 배치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정면 보고 시뮬레이션 해주시면은 이렇게 손쉽게 턴백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의상 마무리 하실 때는 꼭 완성도 높이기 불 켜주시고 내부 도형 보기도 꼭 꺼주시고요. 자, 다 되신 분들은 이제 완성도 높이기 해서 시뮬레이션 다 되신 분들은 저장